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뭔가 부품이 여기도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5년 전 코나가 5만 대씩 팔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천 대까지 추락을 했는데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SUV, 소형 SUV의 왕자, 그 타이틀을 찾기 위해서 출시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2세대 D56 코나를 설명드릴게요. 저도 실은 코나가 한 대 있습니다. 5년 됐네요 벌써. 이 앞에 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 하면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할 때 베이스, 프레임을 다 조립해 놓고 이제 겉에 이런 칼라 부품 하나를 좀 뭔가 안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는 다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고 칼라가 있죠. 여기도 약간 브라이트하죠. 근데 여기는 그저 플라스틱 원래 재질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조립이 덜 됐거나 칼라 매치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 상당한 좀 기술이 적용돼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들은 엔진도 조용해졌기 때문에 소음, 노이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액티브 에어 플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고 어느 구간 달릴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 우웅하는 바람 소리도 좀 적게 들릴 수 있고 공기 저항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노이즈 면에서 상당히 좋겠죠. 그러다가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서 식혀줘야 된다면 이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온도 센서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열리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라디에이터를 구동되면서 식혀주는 그렇게 액티브 에어 플립이 있는데 한번 구동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리는 거 보이시죠? 열리면서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식혀주는 거야. 팬이 돌죠. 팬이 도는 소리가 들려. 웅 하고 이 소리 들립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는 보면은 뭔가 부품이 여기도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그릴이 있고 중요한 건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다못해 여기서 야구공이 통통 튀어도 그대로 들어가거나 뭐 날아가는 새나 쥐 이런 게 그냥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퍼포먼스 면,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좀 진보됐고 그런 것 덕분에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디자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혹여 이 차를 구매한 다음에 카센터에 갔다가 차를 자세히 안 보고 뽑아 나오면은 다시 가서 야 여기 뭐 하나 들킨 거 아니야? 내 차 부품 하나 빠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겉에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랜저죠. 그랜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괜찮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제 범퍼 높이도 그렇고 충돌시에는 좀 견적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여기에서 극대화됩니다. 이 사이드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제 주차시나 골목에서 분명히 이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좀 깨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스키드 같은 게 발생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측면을 보겠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커졌죠. 저는 1세대 코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5년 됐는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니까 10,000km밖에 안 탔네요. 근데 옆에 보면은 요 Z자형 디자인이 있죠. 이렇게 글씨를. 이러니까 평면이 더 넓어 보이고 앞뒤가 더 커 보이면서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곡선보다는 직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은 소형차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왜? 소형차는 원래 작으니까 크게 보이기 위해서 직선을 디자인에 많이 좀 접목을 시키고요. 대형으로 갈수록 둥글둥글한 라운드형을 선호하는 상황이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혹시 뭐 접촉사고나 아니면은 운전 시에, 주차 시에 좀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랜저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해서 전면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는데 후면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서 바로 보면요. 이 레이어들이 한 층, 두 층, 세 층 요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뭐 극단적으로 시루떡 쌓아놓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좀 간결한 디자인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뒷면은 또 위치상은 절대적으로 높은데 일부러 방향지시등 위치를 높였다기보다는 전체 디자인이 엉덩이가 좀 이렇게 힙업이 되어 있죠.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같은 위치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와, 이거는 좀 놀랍습니다. 제가 코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코나 제 차 여기까지밖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한 그 B4 정도 되는 책자, 악보가 들어가는 박스를 집어넣으면 거의 여기까지 가득 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특별히 넣을 물건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좁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트렁크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 거 비해서 30% 정도가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커졌기 때문에 그 트렁크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깊이도 상당히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지면서 상당히 깊기 때문에 뭐 이 안에 공간까지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특징이라고 보면은 기아봉이 원래 여기 있던 게 핸들 옆으로 붙었죠.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징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를 이거 갖다 히든으로 감출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감출 경우에는 여기가 상당히 넓어지니까 여자들 핸드백 같은 거 그대로 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레이디 패키지 같은 데 보면은 요 시트 옆에 백을 걸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핸드백을 그대로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개방감도 훨씬 좋죠. 옆에 옆좌석, 조수석하고 그냥 일자로 연결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용도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기 트레이가 있는데 보통 그 연구실에서 제가 쓰는 아니면 어디 평가 가면은 볼펜 몇 개 얹어줘 주는 이런 트레이인데 핸드폰 놓으라고 했나 하고 봤더니 핸드폰도 다 안 들어가요. 제게 또 핸드폰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노트도 아니고 일반 좀 컴팩트한 사이즈인데도 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용도가 좀 다소 뭐 김밥 많은 용도인지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김밥 트레이다 이런 어떤 농담들 좀 하고 있고 저 용도가 좀 불분명하고 사실 좀 깊었거나 안으로 좀 넓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조수석에 고급 차에만 있는 왜 뒤에 사장님을 모실 경우에 아니면 뒤에 사장님이 타가지고 의자 앞으로 좀 빼봐 이것 좀 눕혀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으면서까지 차값을 비싸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기능은 또 뭐냐 하면 볼게요. 눌러두면 의자 전체가 푹 쉴 수 있도록 넘어가는데 이게 이거를 왜 운전석에서 누르게 돼 있죠? 저런 데나 의자 사이드에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직접 누르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운전석에서 이걸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를 주무시라고 눕힌다? 사심이 가득한 차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운전석에 있다가 지금 내렸거든요. 그럼 하차를 편리하게 돕기 위해서 시트가 뒤로 쭉 물러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물러나 있어. 아마 조금 있다가 뒤에 좀 키가 커서 무릎이 충분히 닿을 만한 분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차를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뒤에 무릎에 닿기 때문에 의자가 더 이상 뒤로 전진 안 한다? 그럼 제가 박수 쳐줄 텐데 그렇지 않고 뒷사람 무릎이 뽀개지든 말든 계속 밀고 나간다 의자가 요거는 좀 에라 같습니다. 뒷좌석 너무 좁아요. 다시 한번 뒤에 다리 긴 PD님을 앉히고 제가 하차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뽀개지나 한번 보죠. 계속까지? 네. 예, 어이구 빨리 시동 켜야겠다. 사람 살려야지. 압사될 뻔. 예. 사람이 다리 긴 젊은 청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유 있게 와 뒷좌석은 상당히 넓네요. 뭐 앞좌석 레그룸 거기다가 시트 디자인이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활 모양으로 싹 돼 있죠. 이게 평평하지 않고 이런 디자인 때문에 이 레그룸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뒷좌석도 패밀리형 세단으로 제가 아까 잠깐 타봤더니 좀 승차감은 좀 너무 하다던 생각이 제가 들긴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기존 코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기존 코나는 뒷좌석에 우리 아들들이 앉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세로 앉아가지고 아빠 불편해요 뭐 이렇게 불량스러운 청소년들로 바뀌었었는데 이 차는 얌전하게 패밀리 뭐 4인 가족이 탈 수 있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공기압을 볼게요. 상당히 높게 되어 있네. 그럼 연비는 좋게 나오겠지만 승차감은 떨어지겠죠. 100km 이상에서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속에서의 가속력이 뒤진다는 얘기는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